미국이 만약에 조종을 여기서 보이는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반대로 디커플링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시장은. 그런 낌새가 좀 있었거든요. 좀 있었습니다. 6월 올 초에도 있었고 6월에도 네, 있었어요. 6월에도 있었고. 시장은 남들 갈 때 같이 가고 남들 조종 보일 때 우리가 좀 덜 조종 보이거나 같이 그래야 되는데 남들 갈 때 가지 못하면은 남들 조종 보일 때 우리는 밑으로 그냥 가지도 못하고 빠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시장은 신고지수도 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이 걱정이 생긴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반론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이거 잘 해낼 수 있겠냐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점점 어떤 생각이 됩니까? 트럼프의 뜻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시장도 그렇고 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제 주식시장이 트럼프 정책의 뜻대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니 그러면 트럼프 정책이 뭔가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면 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다 한번 써봤습니다. 희망으로만 뭉쳐있던 그런 시장 상황에서 다소간 실망이 비관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하락 모멘텀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서 오늘 긴급하게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를 모시고 현 장세에 대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그냥 입방정일 수도 있는데 태조 이방원 얘기를 한 게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뭐 지금 조방원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렇게 각광받는 주식의 닉네임이 굉장히 광범위가 유포됐을 때 예. 장이 좀 하락을 했던 아픈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장을 오래 보다 보니까 그런 예, 생각까지 드는데 예. 요즘 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쏠림 현상의 수급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좀 고평가 논란이 생기고 고평가 논란이 생기는 가운데 이제 노이즈들이 발생을 하면 예. 이제 화들짝 놀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거기 집중적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그렇죠. 종목들이 빠지고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2.2% 지금 3,079포인트까지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는데요. 직전에 3,105포인트인가가 직전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시장이 또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우리도 영향을 받는데 미국 시장의 하락은 일부 대형주가 시장을 끌고 갔었고 그 대형주가 끌고 가는 시장에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빅테크들이 매물을 좀 맞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장에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조방원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화장품과 전력기기가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하나하나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노이즈들이 발생을 좀 했습니다. 네. 기주와 금융주들은 6월 달에 급등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증권사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부분이 좀 있고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좀 쉬어가거나 좀 관망을 하자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정책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책 기대 부분이 세제 정책이 나오면서 다소 좀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먼저 조정을 보였고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쪽이 먼저 조정을 좀 보였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푸시하면서 계속 강하게 좀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실망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주에서와 금융주, 이런 쪽 좀 이제 미미 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그리고 조선 방산 원자력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지금 조방원에서 가장 끝까지 버티고 괜찮았던 섹터는 조선하고 전력기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 전력기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방산에 대해서는 사실 방산이 전쟁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오르고 내리고는 하지만 사실 이번에 방산의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모멘텀이 되고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방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전쟁주였지만 지금은 각국의 방위비를 높이면서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ESG에서 방산주를 그전에는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을 좀 바꿔서 방산주를 편입하는 그런 단계까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태고 그리고 향후의 수주도 지금 많은 부분 대기되어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가 빠졌던 이유
첫 번째는 향후에 좋은 내용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리고 수주가 많은 것도 알겠는데 사실 단계적으로 올라오면서 일부분 고평가되지 않았나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산에 그러면 고평가됐는데 이런 모멘텀도 발생이 되니 그러니까 노이즈가 발생을 하니 그러면 일단 매도를 하자라고 하면서 방산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이 빠지는 이유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원자력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이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불리한 계약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있었고요. 정말 그게 사실이면 네. 저것 때문에 오르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이 부분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물론 지금 한수원이나 이쪽에서 계약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사이즈를 키우면은 우리가 좀 불리하지만 사이즈를 키우면 그만큼 우리가 먹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불리한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체코나 아니면은 이쪽에 중동 쪽 빼놓고 나머지의 알짜배기 계약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요. 시장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도 사실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 주가가 바로 빠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확산이 되고 그런 가운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진상 파악 지시를 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원자리 급락을 하는데 오늘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락하는 12%나 급락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게 부회별이 얼마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죠. 예. 그런 가운데 얘가 대표 종목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원자력 부분 좀 이따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원자력 부분은 사실 당장 인컴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네. 미래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자력은 더 취약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하니까 더 깊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방산하고 원자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을 보면은 조선도 그동안에 잘 버티고 있었고 우리가 마스가에 대한 얘기에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25일 날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후속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에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삼성중공업에서 LNG선 수주가 하루에 꽤 큰 금액으로 나왔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었는데 어제 조선주가 빠졌어요. 후장에. 예. 근데 그것은 또 왜 그랬냐면요. 중국에서 여기서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이 미국의 방위산업과 연관되어 있으면 이거 우리 가만히지 않겠다. 나중에 좋지 않을걸? 이렇게 지금 관영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노이즈가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주춤주춤했는데 어제 오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기재부에서 마스가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특별하게 자금을 따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기존의 예산 안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립니다. 지주와 금융사, 조선방산, 원자력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화장품. 화장품이 사실 먼저 빠졌어요. 그리고 화장품은 꽤 많이 빠졌습니다. 한 30% 그러니까요.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화장품이 집중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건 두 가지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관세, 보편적 관세가 합의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화장품은 그전에는 관세에 대해서 별 얘기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관세가 보편 관세 그리고 우리 상호관세 15%를 맞고 그 상황 속에서 수출을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가격 경쟁력으로 있었던 부분이 다소 훼손되지 않겠냐라는 게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실적 발표를 봤더니 화장품 수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종목들의 실적을 봤더니 기대 이하의 실적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만큼 이익이 반영이 안 됐네라고 하면서 급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입니다. 관세. 관세 때문에 빠진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가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는 진짜 마지막까지 괜찮았어요. 그렇죠. 변압기도 괜찮았고 향후에 전선과 그리고 고압 케이블 이런 데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세에도 협약을 다 끝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간 파생 제품에 대해서 그 비율만큼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미 수출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미 수출에 철 들어간 제품들을 봤더니 가장 많은 게 가전 제품.
그렇죠. 그리고 농기구, 네. 트랙터 이런 거, 네. 그리고 기계, 네. 그리고 거기에 딱 거명이 된 게 변압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철이죠. 전사, 예,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그냥 뚝 맞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보도를 보면은 우리 그 관세 협상, 무역 협상할 때 얼마나 시끄럽게 얘기하고 잘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합의 다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품목별 관세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라서 우리 수출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또는 해외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이런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는 악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 쭉 들어보시면 지금 조방원 화장품 전력기기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얘들이 다이노우지가 발생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얘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수혜가 있었던 쪽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트럼프 정책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고 트럼프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해 보고 이들 섹터들이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이익을 훼손하는 요번에 악재가 발생이 된 거고 어떤 거는 그렇지 않고 단기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놓여질 네.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걸 구분해서 이 섹터를 봐야 될 거고 그걸 구분한 이후에 그 섹터에서 내가 어떤 종목은 들고 가고 어떤 종목은 더 사야 되고 이걸 판별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에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편할 때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시점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책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트럼프에 대한 실망으로 빠지는 그런 이제 구조가 나온 건데 네네. 거기에 이제 기반한 게 거기에 추가된 게 우리 정부의 특별히 네. 이 양도세 문제 네네. 50억이냐 10억이냐 이게 소모적인 논란이네요. 이게 맞습니다. 네. 이걸 이렇게 지루한 논란을 계속하면서 또 기재부 장관이라는 분이 PBR이 10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야 과연 우리 정부가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의지와 식견이 있나? 그렇죠. 이런 회의론이 비등해진 거 아니에요. 신뢰의 어제 문제인 그냥 거죠. 페이스북에 난리 났더군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신뢰의 문제거든요. 음. 이것은 이제 정부의 정책을 믿고서 갈 거냐, 네. 할 거냐. 그러면 그동안에 정부가 이렇게 친신화적인 시장 친화적인 이런 네. 부분들로 갈 거라고 믿고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PBR 자체도 잘 모르고 음. 그리고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정책이 다른 나라들은 감세 정책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증세 정책입니다. 네. 증세 정책이 있는 가운데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친화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역시 시장에서는 가장 큰 기저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도 예. 어젯밤에 꽤 크게 빠졌어요. 네네. 근데 빠진 거 보니까 예. 이게 선도주들이에요. 팔란티어를 맞습니다. 비롯해서. 예.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걸 떠나서 예. 비싼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맞습니다. 미국 시장의 고평가 우려는요. 지금 김프로님도 많이 보시겠지만 하워드 막스가 이번에 7월 28일 날 투자 노트를 발표를 네.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시장이 폭락할 때 주식 사야 된다 이런 발표를 했죠. 근데 이번에 투자 노트를 발표를 하면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규명했냐면은 사실 작년에도 미국 시장은 고평가였다. 올해 초에도 고평가였다. 그때보다 더 올랐으니 지금 고평가는 분명히 맞다. 그러나 고평가라고 시장에서 무조건 뛰어내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다만 주가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S&P 500의 PBR이 5.3배까지 올랐다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장기 평균이 3.7배예요. 예. 5.3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 있으니 7월 말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멀티플은 뭐 자세히 우리 보통 얘기를 잘 안 하지만 5년 평균이 S&P 500이 21배인데 지금 25배, 26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높은 고평가, 고밸류 있는 상태는 분명히 맞다. 그런데 시장이 고밸류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고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하나는 여전히 미국분이 더 있냐. 미국 시장에 가장 신뢰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정책이 하반기에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상당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AI가 계속 시장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뭐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하워드 막스의 마지막 결론 내용은 뭐냐면 시장이 고평가됐고 일부 종목은 너무 높은 고밸류 상태에 있으니 고밸류에 있는 종목들은 일부씩 줄여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국에는 꼭 그 말 때문에 빠진 건 아니겠지만 소위 AI 관련주 또는 올해 시장을 끌고 가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매물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우리 시장의 주도주였던 지금 조방원이 같이 빠진 거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이 고평가됐다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미국이 만약에 조정을 여기서 보이는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반대로 디커플링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시장은. 그런 낌새가 좀 있었거든요. 좀 있었습니다. 6월 올 초에도 있었고 6월에도 네, 있었어요. 6월에도 있었고. 근데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를 반대 방향으로 가지는 않으니 그렇죠. 미국 시장을 계속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갈 때 못 가고 제가 요 아침 방송에 맨날 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실 텐데 시장은 남들 갈 때 같이 가고 남들 조정 보일 때 우리가 좀 덜 조정 보이거나 같이 그래야 되는데 남들 갈 때 가지 못하면은 남들 조정 보일 때 우리는 밑으로 그냥 가지도 못하고 빠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시장은 신고지수도 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이 걱정이 생긴 거죠. 요즘에 우리 시장이 7월 11일부터 무려 6주간 계속해서 옆으로 3,200포인트 전후로 움직이다가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대만 역사적 신고지수, 일본 역사적 신고지수, 미국 나스닥 S&P 역사적 신고지수, 중국 상해종합지수 10년 최고점 돌파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밑에서 이만큼 올라왔다고 여기서 안주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내부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트럼프의 정책에 의해서 시장 전체가 움직이고 또는 우리의 섹터가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 설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미국 시장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계속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트럼프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정책은 심플하게 관세 높이고 달러 약세를 좀 만들고 통화량 증가시키고 이런 상황 속에서 향후에 이 시장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무너지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에 중간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시장을 떠받치는 정책들은 분명히 나올 건데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정책들은 시장에 다소 불리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고평가 논란이 있다라고 정의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사이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여기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취약한 국가나 취약한 기업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성장 및 빅테크들의 시장 과점 그리고 기술 독과점은 점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감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지난번에 감세 정책 나오면서 10월부터는 국채 발행을 대규모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 시장은 추가적인 유동성 장세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시장에는 유동성 장세, 미국 예외주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의 상황이에요. 우리 시장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상황 속에서 트럼프 정책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WTO를 끝내고 트럼프식 새로운 무역 체제가 시작됐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일기를 경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반론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이거 잘 해낼 수 있겠냐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점점 어떤 생각이 됩니까? 트럼프의 뜻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시장도 그렇고 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제 주식시장이 트럼프 정책의 뜻대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니 그러면 트럼프 정책이 뭔가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다 한번 써봤습니다. 관세 올리려고 하죠.
그렇다면 관세의 대부분 피해이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도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안 좋아질 건데 그럼 우리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그 사이에서 어떤 게 피해가고 어떤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관세가 없는 무관세 품목이 더 좋겠죠. 그런 쪽이 당연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엔터나 이런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에서 좀 벗어나 있는 쪽의 섹터를 많이 보자라는 쪽 하나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관세가 높고 환율로 인한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술 경쟁력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필요한 제품들은 결국은 승리한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나온 게 전력기기였고 조선이었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좀 전에 만들었는데 아무튼 원자력에서 노이즈가 발생됐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여전히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수혜를 입는 쪽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미국은 우리가 감세 정책을 합니다. 감세 정책과 금리 인하는 빅테크들의 기본적으로 성장주의 수혜인 스타이펀드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는 시장 전체의 호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를 앞으로 할 것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달러 약세는 비미국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호재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아주 심플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기 잠깐 우리나라 시장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400원 위에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환율이 원화가 달러 원이 그렇게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되면서 달러 대스가 108에서 97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원화가 1,300원대로 떨어졌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시장은 올랐습니다. 올랐죠. 그러다가 요즘에 어떻게 움직입니까? 1,370원, 1,390원에서 도저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더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더 진행되는 부분들은 우리한테는 호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추이도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10월 이후에 대규모로 국채 발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우리 그 디지털 자산 가격을 보면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예. 그런데 특히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정책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내놨잖아요. 그걸 반영하면서 그쪽 가격은 오른 거예요, 이미요. 예. 상당 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더 유동성이 들어가는 정책이 나오면 더 가격이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미 꽤 지금 반년이 지나면서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나온 상태이고 꽤 유동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걸 주가가 반영을 한 겁니다. 그 가격들이, 자산 가격들이.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때는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그 자산의 가격 변동성은 제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은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보다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또는 그것을 거래하는 애들이 있죠. 오히려 그런 쪽을 훨씬 더 왜냐하면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훨씬 더 수혜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게 우리가 관심 있게 본다면 그쪽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중국과 경쟁 산업이거나 중국 때문에 피해 업종이었는데 중국을 규제하면서 기회가 생기는 업종. 그렇죠. 이런 쪽을 우리가 봐야겠죠. 예.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정책을 하나하나 그냥 짚은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주회사와 금융은 우리 내부적인 정책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방원 전력기기 이런 거는 트럼프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에 영향을 받았는데 최근에 노이즈가 나오는데 그것이 지속적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 노이즈가 발생하고 향후에 더 좋아지는 쪽이냐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조선부터 보겠습니다. 조방원이니까 순서대로. 조선은 지금 중국이 여기에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미국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이 방위산업까지 만약에 협력을 하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조선은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미국은 LNG를 전 세계에서 미국 LNG를 지금 구입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NG 부품, LNG 장비,
LNG 선박 관련된 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일단 미국이 조선산업 부흥을 하려고 하는 건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조선산업에 세제 및 투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 견제 전략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존스법에 동맹국은 예외한다라는 미국 하원의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을 발의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원래 저게 법이 존스법이라는 게 미국 사람 아니면 배 못 만들게 예, 맞습니다. 고용도 미국 사람만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동맹국 조선소에서 선박으로 개조할 경우 관세 면제,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의 조건부 미국 연안 운송 허용, 동맹국 해운사의 미국 해운시장 진입 허가. 그래서 조선은 요번에 뭐 몇 가지 노조가 있긴 하지만 조선은 실제로 수주가 계속 있는 상태이고 그 수주가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수익으로 연결되고 과거에는 수주가 있었지만 그 수주가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가다가 무너지고 가다 무너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이익이 되면서 순이익이 되면서 조선주가 이번에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방원 중에 상대적으로 조선주는 갈 길이 더 있고 예. 특히나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이번에 마스가를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는 그런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여기 지금 오늘 제 방송에서 종목들을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뭐 중견 조선사들 그리고 조선기자재. 요번에 하락하는 동안에 가만히 보시면요. 물론 어제 이 대표 종목이 좀 하락하긴 했지만 특히 조선기자재들은 아주 짱짱합니다. 이들은 예. 잘 밀리지도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조선기자재와 또는 LNG 선이나 아니면 미국에 직접 하고 있는 엔진 관련된 조선주들은 여전히 기회가 있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부분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예. 조선 쪽은 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예.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 방산은 국방비 증대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각국의 방위비를 더 증액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사실 종전 얘기가 나오니까 방산주가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는 전쟁이 일어나면 방산주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시면은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 수혜가 뭐냐 그러면은 뭐 재건 관련주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방산주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산은 전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각국의 방위산업의 체제가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ESG 펀드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방산은 결국은 이익이 같이 따라 들어오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방산은 실제로 지금 오늘도 하락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목표주가 57만 원짜리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에어로 있잖아요. 예. 100만 원 넘어갔다 지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130만 원짜리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 근거가 뭐냐? 수주가 대기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가 특히 중동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방산주가 지금 종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빠졌다면 사실은 그것은 그 당시의 모멘텀일 뿐이지 이익단으로 본다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방산에 하나에 들어가 있다. 예. 네, 그렇게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종목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H 넥스원, 한국항공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 시스템 이런 게 있고 거기에 뭐 풍산이 나중에 들어왔고 대한항공은 뭐 우주항공 얘기를 하면서 방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뭐 인베디드 같은 경우는 코츠 테크놀로지가 있고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미국 공장에 이렇게 써놨는데 미국의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밖에 그러겠죠. 없죠. 그래서 미국의 공장이 있는 종목들은 따로 좀 적어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방위산업이고요. 네. 조선, 방산, 그다음 원자력. 원자력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결국은 원자력은 에너지 산업 인프라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AI 요즘에 고점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예. 저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 1990년대 말에 인터넷 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하드웨어 주들이 시스코는 이런 게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른 다음에 IT 버블 붕괴하면서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 인터넷 혁명이 만들어낸 기업들이 오늘날의 넷플릭스, 오늘날의
스마트폰 아마존. 기업들 이런 것들이 다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그 긴 기간이 인터넷 혁명의 기간이지 그 1, 2년의 기간이 아니거든요. 이 AI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챗GPT가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거는 2022년 말인가 그랬습니다. 네. 22년 말이 맞을 거예요. 2023년 말인가? 아무튼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 사이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먼저 움직이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하드웨어가 기술 발전과 그리고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차면서 그러면서 하드웨어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보편화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서비스화되는 것들 그리고 제품화되는 것들이 확산되면서 AI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런 구간들이 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긴 기간이 동안이기 때문에 이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 인프라는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 에너지 인프라에서 대표적인 게 전력기기가 있고 그리고 원자력이 있고 그리고 전선이 있고 송배전이 있고 뭐 케이블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원자력이 있는데 그래서 원자력 르네상스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파일럿으로 원자로를 뭐 3기를 건설한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현재 100기가와트를 뭐 400기가와트까지 4배로 확대한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있으면서 원자력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에 우리한테 요번에 이런 악재성 노이즈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내용이 좀 심각하긴 하죠. 보면은. 그게 경제 이슈인데 그게 정치 이슈가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 그렇죠. 그렇죠. 예. 그죠? 그게 핵심 포인트죠. 정치 이슈가 들어가면 안 돼요. 경제는 그래서 자유경제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이슈가 들어가니 사실 기업 대 기업으로 계속 이익의 확대를 위해서 이게 뭐랄까 합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죠. 다소 요번에 그 내용을 보니. 그래서 요번에 악재가 나온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는데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이익을 참여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 요번에 실망한 거예요. 그 부분이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의 뭐 종목들은 당연히 뭐 대표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고 그 사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방원 중에서 원자력이 가장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주가 계속 있고 몸에 수주가 있고 그리고 방산도 수주가 있고 그리고 조선하고 방산은 지금 이익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하면서 분할로 계속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익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원자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긴 수주인 거고 기대군요, 기대. 그리고 그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다 여기는 훨씬 더 먼 드림인 거죠. 옛날에 우리 생각나죠. 드림. 2020년, 21년에. CDR이라고. 드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쪽 원자력은 조금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빠졌을 때 어느 쪽으로 더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면 순서로 본다면 조선이나 방산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고 원자력은 조금 뒤에서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AI 성장 얘기하면서 전력기기 얘기 계속하지 않습니까? 백악관에서 AI 행동 계획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전력망의 연결 지연 해소 및 데이터 센터의 연방 토지 제공을 해서 AI 산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속 그동안에 나온 거 제가 방송하던 걸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케이블에도 좀 좋은 노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을 규제하는 데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나온 뉴스예요. 미국이 중국 케이블 퇴출, 즉 적국으로부터 해저 케이블을 보호해야 된다. 해저 케이블도 안보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안보 규제 강화를 위해서 중국을 비롯한 적국으로 간주되는 국가의 업체와 해저 케이블 용량 임대차 계획을 제안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AI와 같이 갈 수 있는 전력 에너지이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쪽은 상당히 수혜인 거고 그래서 요번에 잘 보시면 이 소위 그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조방원 지금이 먼저 빠졌고요. 조방원 전력기기 뭐 화장품 여기서 그다음에 화장품이 빠졌고요. 제일 끝까지 안 빠졌던 게 전력기기예요. 전력기기하고 조선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 노이즈 때문에 빠진 거지 얘들이 훨씬 더 기회가 많다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이 안 빠졌다는 얘기는. 나중에 빠졌다는 얘기는. 그래서 여기도 종목들을 보시면 미국 공장에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 있고요. 근데 이 중에 산일전기가 제일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산일전기 70% 이상 미국향이에요.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생산 라인이 있다든지 미국 향이 많은 쪽이 더수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기 부품 중에 구리나 알루미늄이나 철강이 들어간 부분의 퍼센테이지가 30%다. 그럼 30%에 50% 관세를 때리겠다고 해서 얘들이 빠진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관세로 인한 정책을 보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풀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기업들의 노력에 의해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갈지자예요.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하게.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조선 쪽의 노이즈하고 전력기기 노이즈는 얘네들은 좀 긴 노이즈보다는 일시적인 노이즈 개연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종목들 쭉 적어왔는데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좀 쳐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조방호를 다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지금 지난번에 반도체 100% 관세를 매기겠다 해놓고 대신 미국에서 공장이 있거나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에는 면세하겠다. 그래놓고 뜬금없이 한 일주일도 안 지나서 아니야 200% 300% 관세를 매길 수도 있어. 이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미국의 반도체주가 좀 빠졌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며칠 사이에요. 며칠 사이에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 주는 걸 가지고 그것을 지분으로 바꿔서 인텔에 지분 참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월가에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그 부분요. 근데 거기에 일본의 뭐죠? 손정희 회장? 저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요. 손정희 회장이요? 소프트뱅크.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소프트뱅크에서 지분 10%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지분 2%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성장과 트럼프 정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미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TSMC,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투자하면은 보조금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보조금 가지고 인텔 지분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트럼프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여태까지의 뉴스를 쫙 보면은 다른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몇 퍼센트 어떻게 할 거야라는 것들을 규정하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는 그렇게 쉽게 못하고 있어요. 어허.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피해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부분은 관세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협박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관세 부분보다는 미국 투자를 얼마큼 하느냐 거기에 정책이 어떻게 맞추냐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요번에 이재용 회장이 참 많은 걸 하고 왔죠. 테슬라의 수주, 애플의 수주, 그리고 퀄컴에 협상하는 수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와서 뭐 다소 좀 좋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그리고 파운드리에 관련된 종목들이 꽤 올랐었습니다. 네. 올랐다가 최근에 또 반도체 그 관세 얘기 나오니까 좀 약간 밀리긴 했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AI와 가는 기본적인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뭐 원래 가던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주춤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반도체가 올 하반기에 꽤 시장에는 보탬이 되는 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조방원이 많이 빠져서 그런 거잖아요. 반도체나 이런 쪽이 2차 전지가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기존의 주도주가 많이 빠져서 이들이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기존의 주도주가 빠진 상태에서 지수가 버틸 수 있을까? 예. 지금 미국의 BOA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존의 주도주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 얘들은 좀 빠지고 다른 쪽에 매기가 확산되면서 지수를 뒷받침할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어제 얼마나 웃겼냐면은 나스닥이 1.4% 하락했는데 다우 운송지수는 1.5%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소비재들이 이런 걸 올랐어요. 근데 그게 지속성이 있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 경험적으로
미국의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게 다 빠지는 마이크로소프트나 팔란티어가 빠지는데 시장이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시장을 끌어왔던 조선방산 원자력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정책이 만약에 후퇴돼 가지고 뭐 지주사나 이런 것들이 빠지는 상황에서 지수를 떠받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수를 떠받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저 주변에 있는 뭐 테마주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가 거기 버텨줘야 됩니다. 예. 반도체가 버텨주면 시장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도 비록 조방원 쪽에서 기존 주도주에서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 가격 조정이 꽤 됐어요. 지수는 지금 고점으로부터 한 7% 이제 빠진 겁니다. 지수는 한 7% 빠졌는데 그들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 이틀 동안 20% 빠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웬만한 종목들은 20%, 뭐 좀 더 약한 건 30%씩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주도주들은 15%, 많아야 30% 정도 빠지면은 저가 매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되면서 기간 조정이 되면 지수는 많이 안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로 볼 때도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지수가 저 맨 밑에 4월 달에 빠진 부분부터 계산하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지수는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상승해서 지난 고점인 부분 3,280포인트였는데 3,210포인트 윗꼬림 빼고 계산했을 때 610% 정도, 610포인트 정도 올랐더라고요. 거기 한 30포인트 되면 180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러면 고점으로부터 180포인트를 빼면은 3,050포인트인가 그래요. 3,040포인트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은 그 정도는 아마 감안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3,094입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서 더 빠지는 상황이 되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느냐, 이게 어디까지 빠지냐 이런 부분으로 몰라요 우리가 잘.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에서 예. 조방원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번에 낭패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주식을 들고 가고 어떤 주식은 팔 거냐. 지금 조방원에서 어떤 건 탈락이 될 거고 어떤 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판단을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판단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주회사와 금융지들은요. 정책에 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이 앞으로 더 강력하게 푸시되는 주주하는 정책이 강력하게 푸시되는 상황이 되면 다시 움직이겠지만 그것을 이미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거기에는 새로운 정책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는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쪽은. 거기는 정책 모멘텀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죠. 나는 정책이 더 푸시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쪽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는 좀 주춤 뒤로 좀 밀려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면은 말씀드리는 게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순서를 생각해 보면 저의 생각은 여기 종목도 쭉 써놓고 했지만 거기 대표 종목 위주로 좀 보시고 저의 생각은 순서로 본다면 조선과 전력기기는 노이즈인 거지. 왜냐하면 전력기기는 지금 관세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조선은 중국 견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치명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뭐 어떻게 견제를 해요? 조선이 중국 조선이.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 사드 배치 할 때도 중국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러면서 다른 걸로 견제를 좀 했었지 않습니까? 뭐 관광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조선의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미국은 확연하게 중국을 규제하고 우리하고 뭘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것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번 빠질 때 기존의 주도주에서 내가 뭘 사겠다고 생각해 보면 조선이나 전력 에너지 쪽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주회사나 금융이나 아니면은 아까 원자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장의 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미래의 드림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수급으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바로 반등하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 이거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요. 이게 지금 이제 결론은 이제 지금부터 2주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푸틴하고 젤렌스키 만나가지고 예. 영토 협상 네 둘이 해. 예. 결론 나면은 내가 포함해가지고 우리 거기다가 종전 협상 내가 도장 찍어줄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거는 안전보장이지 않습니까? 안전보장에 나토와 미국이 뭔가 좀 개입해 주기를 원하는 건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군은 거기 우리는 참여하지 못해.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너희들이 영토 협상 잘하면 우리가 그냥 합의해 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걸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 할까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 포인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물가가 오르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대통령 됐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안 되는데 결국은 유가를 계속 낮춰야 됩니다. 유가가 떨어져야 돼요. 예.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세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취임하자마자 반기 동안 엄청나게 해놨잖아요. 이것에 의한 부작용 또는 후유증 여기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시장도 많이 올랐고 이런 부분들을 많은 석합분들이나 미국 월가에서 걱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10% 빠졌다, 15% 빠졌다, 이 정도는 크게 타격은 아닐지 모르지만 만약에 고점 찍고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자기의 정책의 후유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방어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경기가 둔화되는 또는 침체되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을 물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은 이걸 방어하기 위한 부양 정책을 써야 되고 경제와의 정책과 시장의 유동성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한 정책을 쓰기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을 끝내고 재건 사업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재건 사업, 이 종전 협상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이 종전 이후에 재건 관련된 것들은 어떤 거 있나 보고 그쪽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기업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접적인 거죠. 간접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인프라 복구. 근데 사실 인프라 복구에도 에너지 인프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하나가 수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복구 관련 자재 기업들이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건설기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많은 보고서들을 보면은 전쟁 종료 후에도 유럽 및 각국의 방위비 확대 때문에 오히려 방산주도 수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섹터의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이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상당 부분 공을 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네. 하나의 정책적인 수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쭉 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들었고 우리 김프로님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1기를 경험을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고 어땠고 이걸 우리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더 정책이 강력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가 왜 이 사이클인이라는 거 있죠. 경기의 사이클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경기에 연동하면서 움직이는데 6개월 선행하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전 세계 시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AI라는 새로운 기술의 사이클링인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트럼프 사이클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하는가를 제가 이렇게 쭉쭉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의 설명인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대로 밀고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밀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관세는 올릴 거고 감세는 할 거고 금리는 인하할 거고 그러면 그때마다 과거에는 어땠지? 어떤 섹터가 움직였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트럼프 정책에 맞는 투자를 해나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시장이 워낙 급전직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를 모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20일 11시 31분입니다. 점심시간 전인데 시장이 오늘 오후부터 어떻게 진행될지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장세의 성격입니다. 그걸 규정하고 있는 게 경기도, 기업의 실적도 또 정부의 정책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건 트럼프 시대라는 거죠. 트럼프에 의해서 올라가는 주식, 트럼프에 의해서 내려가는 주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고요. 제가 이제 주시장에 대한 방송을 거의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요즘에. 네. 근데 이런 기회에 꼭 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거든 간에 빨리 선명하게 나와야 되겠어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에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책이 실효성이 있어야 됨과 동시에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주식시장의 하락을 바라보시는 많은 투자자들은 아마 정부의 그 양도세에 대한 불분명한 상황인식과 그리고 늦어지고 있는 대책의 발표, 이 부분을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원망으로 멈추지 않고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박병창 이사께서 걱정하신 그런 상황, 남들이 반등할 때 우리는 훼손된 투자 심리 때문에 그 알토란 같은 좋은 주식들을 던져버리고, 아이고 뭐 투자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배려해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주시고 또 늦었다 싶으면 빨리 대책을 해서 그렇게 할 때에 이 한만에 정말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투자 심리가 살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른바 얘기하는 국장, 이게 살 수 있잖아요. 너무 공감이 되네요. 김프로님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요. 사실 저도 뭐 트럼프 정책 얘기하고 또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막 목소리 옆에서 한참 많은 얘기를 했지만 뛸 시간이 없었어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을 보면 정말 얼마 만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심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점차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기대가 실망으로 가고 안 된다는 쪽으로 역시 안 돼. 역시 안 되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이렇게 되면은 이 자본시장은 심리에서 우회에서도 많이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경제도 심리에서 많이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심리를 다시 뒷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이 많이 좀 되긴 합니다. 정말 자조적인 그 댓글을 더 이상은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 물론 그때가 시장의 바닥이었던 것도 기억합니다마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 자주 섞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댓글로 도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면서 긴급 시장 분석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와의 시간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저는 장 상황이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박 이사님을 비롯한 시장 전문가와 또 다른 시간에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